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여러분 교과서 3페이지 아래 부분에 형법의 임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PPT 자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PPT로 옮겨온 건데요. 오른쪽에 이 원 모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의 임무를 보시면요.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지닌다라고 해서 법익 보호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 형법은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서의 비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게 바로 비례성의 원칙이고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범죄를 인정하거나 제재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는 형법의 가장 큰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 모양을 보시면 법익보호 원칙, 헌법 제10조 2문 하단 부분 통해서 법익보호 원칙이 나온 거고요. 형법은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비례성의 원칙, 헌법 제37조 2항으로부터 도출된 거고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나온 거죠. 헌법의 임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네, 보호 기능과 보장 기능 이 두 가지로 형법의 임무를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법익 보호, 법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이익, 법익을 형법이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 반대로 범죄인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다. 그래서 범죄인의 입장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나쁜 죄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 네.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수단은 비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비례성 원칙이고요. 이런 죄형 법정주의나 비례성의 원칙은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범죄인에게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게 형법의 임무예요. 여러분 좀 이런 말 하면 생소하겠지만은 이 형법은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범죄인 입장에서 죄형 법정주의, 법률의 범죄와 형벌이라고 확정해 놓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는 범죄인을 보호해 주죠. 비례성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형법에 추구하는 이 목적,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수단이 어, 목적 실현보다 이 수단이 더 엄청나게 어, 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목적과 수단은 어, 저울추같이 이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형법의 임무에 대해서 보호 기능, 보장 기능 이렇게 봤지만 형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원칙, 전통적인 세 가지 원칙은 빨간 글씨로 해놓은 1번 법익보호 원칙, 그리고 2번 비례성의 원칙, 3번 죄형법정주의. 제가 비례성의 원칙하고 가로하고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어, 죄형법정주의하고 명확성의 원칙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헌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표현보다는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라는 말보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표현은 헌법재판소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헌법재판소 초록색으로 해놓은 것 같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통일시켜 놨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형법의 전통적인 세 가지 원칙, 법익보호 원칙, 비례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전통적인 형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형법이 정당한 법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위험해서 폐기해야 되죠.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도 폐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형법의 전통적인 세 가지 원칙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형사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을 할 때 이 원칙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원칙을 한번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익보호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죄형법정주의는 따로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내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 4페이지인데요. 형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원칙, 전통적인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로 법익보호 원칙입니다. 법익보호 원칙은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형법의 법익보호 의무는 위에서 보신 이 헌법 제 10조 2문 두 번째 문 이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형법은 법익 보호의 의무를 띠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칙을 보시면은 뭐 살인죄의 보호법익이 뭐냐,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뭐냐, 그 각각의 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이 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죠. 살인죄는 당연히 생명과 신체죠. 헌법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이 법익보호 원칙은 형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 형법은 전근대 형법, 근대 형법, 어, 현대 이제 탈근대 형법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이 있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형법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근대 형법, 근대 이전의 형법은 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윤리를 보호하려고 법이 만들어졌고요. 근대형법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의무예요. 개인의 권리라고 하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이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근대형법의 의무이고요. 탈근대 형법으로 오면서 이러한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 체계의 기능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보편적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전근대형법은 최고 수단으로 쓰였어요. 프리마 라티오다라고 해서
최고 수단성을 띄었지만 근대 형법으로 오면서 최후 수단성, 울티마 라티오다라고 해서 형법은 그 한 번 형법이 발의되면은 그 개인에게 미치는 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최대한 민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민사에서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서 형법을 써야 된다라는 게 근대 형법의 어, 근대 형법의 생각이었어요. 울티마 라티오. 현대에 오면 어떠죠? 유일 수단으로 사용돼요. 솔라 라티오라고 해서 웬만하면 분쟁이 일어나면 다 소송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 경향들이 바로 이 유일 수단성, 솔라 라티오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6페이지에 비례성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어, 교과서 6페이지 중간에 이제 헌법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주의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비례성의 원칙을 만들어낸 37조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성의 원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수단이 비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7조 2항을 다시 한번 써놨고요. 그래서 이 표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수단이 비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뒤에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비례성의 원칙에 세 가지 하부 원칙이 있는데요. 형법은 첫 번째로 그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게 적합성이에요. 그리고 보호하려는 법이기 위해 다른 법익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최소 침해성 그리고 필요성. 마지막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수단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균형성. 비례성의 원칙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 그리고 어, 어떻게 됐든 수단을 형사 제재를 하게 되면 다른 개인의 법익이 또 침해를 받게 되는데 보호하려는 법이기 위해 어, 범죄자에게 어, 범죄자의 또 다른 법익이 침해가 될 텐데 이러한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게 최소 침해성 원칙이고 목적과 수단이 균형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어, 균형성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 게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실예를 통해서 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났는지, 어, 이 정도면 충분한지 사례를 하나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다치게 했는데 친 사람을 도로가에 치워놓고
도망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 거죠. 처음에 과실로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해서 무서워서 뭐 도망을 쳤든지 뭐 하여튼 뺑소니를 치고 도망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죽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뉴스에. 여러분 형법 제250조를 보시면요. 살인죄가 이제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헌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이제 존속살인이고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 쪽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대요. 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5조 3이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에요. 사고 제2항을 보니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지금 바뀌기 전에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을 보니까 도주 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싶어서 어, 특별형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유기하고 도주한 때 다음에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 제1호를 보니까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거예요. 이럴 때는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배웠어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형법의 규범적 성격하면서 평가 규범이면서 의사결정 규범이어야 한다. 평가 규범은 객관적인 거고 의사결정 규범 죽여야지, 훔쳐야지, 때려야지라고 하는 나의 의사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이 동전의 양면 다 있어야 되죠. 화면만 있으면 그 동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이 객관적, 주관적, 동전의 앞뒷면이 다 있어야지 우리 법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보세요. 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예요. 살해해야지 어, 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죽여야지라고 한 사람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를 했는데 죽이고 실수죠. 차로 쳤는데 쳐서 죽일 줄은 몰랐죠. 그리고 무서워서 어, 도주했는데 도주한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앞에 치사한 거나 치사했네요. 그리고 뒤에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둘 다 과실이에요.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겠죠. 죽여야지라고 차로 친 거는 아니니까요. 고의범도 형량이 사형 무기 5년인데 지금 과실범이에요. 과실범 실수를 죽였는데 사형 무기 10년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법을 제정한 게 사고 내놓고 사람을 치어 죽게 하거나 치어서 방치하고 도망쳐 버려서 뺑소니 쳐서 사람 죽게 한 거. 이 국민 여론이
저 나쁜 이렇게 돼서 이 형량이 고의범보다 세게 된 거죠. 사형 기온이. 근데 일부러 계획해서 죽인 이런 고의범도 사형무기 5년인데 실수로 사람 쳐서 죽게 한 과실은 원래 우리 형법에서 우리 형법의 모든 죄의 범죄는 고의범만을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실범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과실치사상죄라든지 과실도로교통죄, 그리고 과실일수죄, 과실실화죄, 뭐 이렇게 한 과실폭발물 파열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이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형사처벌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처벌하게 되는데 이 얘는 그래서 과실범은 원래 처벌하지 않는 건데 그나마 여기 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서 처벌하는 건데 고의범보다 더 세게 된 거죠, 지금. 이거는 문제인 거죠. 고의범도 형량이 사형무기 5년인데 과실로 사람 죽게 한 사람이 어, 고의범보다 2배예요, 더블. 사형 무기 10년 이상. 고의범도 5년 이상. 네. 얘가 미니멈 10년 이상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 이거는 뭐죠? 방금 말씀드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이 2배 늘어나게 된 거죠.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죠. 과잉금식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항은 이제 어, 잘못됐다라고 봐서 이제 수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웠는지 모르겠네요. 더 어렵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형법의 인물을 공부하면서 형법의 전통적인 원칙 3가지, 법익보호 원칙, 비례승 원칙, 죄형법정주의 중에서 지금 앞에 2가지, 법익보호 원칙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공부를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 죄형법정주의는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번에 1시간 한 교시차 가지고 죄형법정주의를 끝낼 수는 없고요. 다음 3교시에서 죄형법정주의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의 임무 2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